왜 금리가 안 내리느냐 너무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그 이유는 단순해요.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부동산 대출계의 뭐라 그럴까요? 뭐 황제, 여왕, 뭐 아무튼 대모님, 아무튼 제일 많은 대출 실현 건수를 기록하고 계시는 레오 대출연구소의 레오 김은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시려고요? 최근에 이제 기사화되고 이슈화되고 또 대선 이후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대환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하고 싶어요. 그렇죠. 저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금리는 왜 안 떨어지냐? 네네. 내가 원하는 금리가 있어요. 근데 네네. 그거 왜 안 되냐?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거 정말 이거 이슈였잖아요. 토호제 재지정. 아니 정말 거래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1월부터 이제 토호제가 풀린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네네. 그 강남 서초, 뭐 서초야 뭐 괜찮았지만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들썩들썩 했었어요. 솔직히 대치동 진짜 사고 싶었던 아파트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네, 그 타이밍에 사신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 네. 타이밍에 어떤 거를 사셨냐면 전세 낀 매물. 아, 그렇죠. 네, 이 토호제 재지정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실거주 조건 때문이에요. 대출에서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규제 지역에서 정말 대출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정말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돈이 시세가 네. 높잖아. 그리고 네. 내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늘 부족해. 네. 대출을 쓸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생애 최초로 해서 네. 제가 이제 뒤에 자료를 뽑아놨었는데 생초. 네, 생애 최초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가능했었단 말이에요. 이 레미안 네. 대치 팰리스가. 최고의 아파트죠. 네. 대치동 최고의 아파트. 네. 네, 그래서 원래 시세가 그때 27억 5천이었는데 이제 80% 하면 22억. 네, 그리고 거기서 전세 보증금이 한 15억 5천 정도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빼면 그래도 6억 정도의 대출이 가능한. 그러니까 생초로 하게 되면 80%의 레버리지를 다 쓸 수 있는 그런 이런 계산법이 가능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빨간 줄 안 돼. 안 되죠. 야. 왜냐하면 실거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이제 전부 다 날아가 버린 거고요. 네. 그리고 이 토호제로 재지정을 하면서 원래 반포는 상관이 없었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냥 뜬금없이 뒤통수를 맞았어요. 그렇죠. 예. 네. 사실 반포 지역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생애 최초에서 거래도 많이 되고, 네. 정말 편안하게 가신 분들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갑자기 그냥 반포까지 다 묶이는 바람에 지금 거래가 올스톱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시장이 엄청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원래 이제 2025년에 정부에서 발표를 하기를 네. 가계부채 관리 목표와 방향을 이제 정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항상 그랬죠. 뭐 아유 증가하는 거 싫다. 하지 마. 뭐 이런 얘기였고요. 심지어 예전에 이제 총량으로 계산을 했는데 네. 이제 월별 그러니까 분기별, 월별 막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왜 금리가 안 내리느냐 너무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그 이유는 단순해요. 지금 만약에 잘 팔려요. 빵이 잘 팔려? 네. 그럼 가격을 내릴 필요가 있나요? 잘 팔리면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빵이 모자라 심지어. 그럼 가격을 올려야죠.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은행들은 대출을 많이 하고 싶지만 네. 이 총량 규제로 인해서 많이 팔 물건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네. 초잖아요. 아직까지 상반기도 안 지났는데 벌써 네. 부족합니까? 그냥 월별로 관리를 하니까 월별로. 월별로 이제 증가가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그리고 안 팔아도 돼. 왜 안 팔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그 예전에 대출 받았던 분들이 금리가 올랐잖아요. 네. 가만히 있어도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오른 금리로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변동금리 쓰신 분들은 알게 모르게 다 올라와 있어 또 막. 다 올라와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예. 거의 2배로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뭐 안 팔아도 이익이 막 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굳이 정부에서 하지 말래는데 내가 굳이 이걸 싸게 팔 이유가 있나? 그렇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 금리가 못 내리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근데 지금 대출 금리가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대출 금리뿐만 아니라 지금 자영업자들 정말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잘 안 먹나 봐요. 이제 먹는 것도 줄이는지 음식점 매출이 너무너무 많이 줄었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무조건 내린다고. 네, 이창규 교수님. 그렇죠. 안 내리면 다 죽는 거예요. 네,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자 대출 연체가 은행에서 엄청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오죽하면 연체를 하시겠어요.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는 떨어질 거고요.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물론 이제 대출 금리가 꼭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을 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은행 입장에서는 네.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금리가 떨어지면 집을 사겠다, 뭐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을 받겠다, 그리고 일단 대선까지 좀 두고 보자. 네.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이 더 준비를 하셔야 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 그 계엄 발표 났을 때 네. 진짜 우왕좌왕 혼란의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집을 사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위기가 오면은 그날 네. 뭔가 의사결정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아니 그렇게 정말 빠르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신 분이 사실 위너죠. 그 이후로 그렇죠. 1월 그다음에 토제 막 풀리면서 가격이 급상승했단 말이에요. 네, 작년 그래서 12월 달이 진짜 위너였네. 네, 그래서 그때 사신 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않을까. 어쩜 대선 지나고 나면 좀 안정이 되게 되면 집값은 또 어떻게 튈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러네요. 지금은 잘 보셔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도 그 5월 말일 잔금으로 급하게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상담을 좀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아니면 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그럴 때 사시는 분들이 나중에 보면 참 잘했구나. 사실 주식 같은 경우도 떨어질 때 네. 사신 분들이 위너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가면 아유 그때 살 걸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에 사시는 분들이 나중에 돈을 버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거래하는 물건 중에서 그 한남동 재개발을 사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으세요. 한남뉴타운? 네. 가격대가 거기는 아파트가 아니니까 규제 안 받나? 그게 입주권이 되기 전에는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그거에 대출이 얼마인가가 더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 그냥 그게 어차피 나와? 막 이러면서 그냥 대충 지역하고 금액만 알려주시면 되는 거냐. 대출을 받았다. 그렇죠. 그런 사례가 저희한테는 제일 도움이 돼요. 그래요. 노골적으로 다 까주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얼마에 샀는데 감정가가 얼마다. 그렇지. 뭐 이런 게 사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 대출을 앞으로 끼는지 뒤로 끼는지 얼마 받는지 이런 거 다 궁금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은행마다 또 감정가가 제가 이제 해봤는데 정말 다르다.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거의 10억씩 차이가 나는 것도 은행마다 있어요. 10억씩 차이 날 수 있어요? 네. 아니 금액대가 워낙 커서 그런지 좀 깜짝 놀랐어요. A은행, B은행의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행을 안 알아볼 수가 없다니까. 이게 그렇죠. 주거래 은행인 거 필요 없잖아,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그 한남동을 제일 잘해주는 은행이 어딘지 이런 거에 대한 뭐 얘기를 좀 특히 이제 그 해당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한남동뿐만 아니라 재개발을 좀 잘 해주는. 그러니까 좀 똑똑한 거지. 이게 한남동에 있는 은행은 아니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뭐 그 지점은 그쪽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꼭 그 매칭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쪽에.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을 잘해주는 은행이 있는 거죠. 네, 특정 물건에 대해서. 네, 그래서 맞네. 그런 얘기는 조금 해보고 토제가 이제 재지정이 되면서 시장은 정말 혼란의 도가니였어요. 딱 거래가 딱 중단이 되고 사실 그 전에 엄청 많이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강남 서초 사고 싶다. 전세 낀 매물에 대해서 대출이 나오느냐? 나는 뭐 어떻게 하고 싶다. 근데 이제 지금 한동안 뚝 끊어졌다가 최근에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엄청 올랐잖아요. 반포라든지 압구정이라든지 가격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몇천 몇억이 아니라 10억, 20억 그렇죠. 이렇게 오르니까 네, 아무튼 맞습니다. 허걱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허걱 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네, 연락이 또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고 있다가 안 되겠다. 나 사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가진 모든 거를 동원해서라도 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뭐 그런 지역은 또 그들만의 리그니까 뭐 그거에 대한 설명은 또 따로 해드릴 거고요. 네. 최근에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약간의 풍선 효과가 나기는 해요. 그래서 마포라든지 성동, 이제 과천, 분당 이런 지역이 좀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고요. 목동도 좀 많이 올랐다고 하고. 아, 목동 재건축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또 재건축뿐만 아니라 거기 네. 리모델링하는 단지가 있는데 네. 갑자기 또 수요가 확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또 거기는 또 리모델링 단지는 또 토지 안 받나 봐요. 그래서 또 거기 뭐 한신 무슨 아파트 있는데 아무튼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 그러니까 이런 네. 정보를 알기가 사실 정보가 돈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현장에 늘 뭐가 있어야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쪽으로 거래는 좀 많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네. 거래 형태를 좀 보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지역이 다 오른다가 아니라 국지적이에요. 뭐 그렇겠죠. 어떤 지역이 오르고 어떤 지역 거래가 많고 그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거의 투자자분들보다는 그 실거주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내가 뭐 너무 좋은 지역으로 가겠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 중에서 A급인 지역 있잖아요. A급 그렇죠. 그 단지로 가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조금 더 그런 많은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변화를 하고 있고요.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 네. 그리고 이제 전세 대출이 왜 중요하냐면 전세를 끼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갭 투자가 아니고요. 네. 나는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 갭으로 사놨다가 네. 아니면 세입자가 만기까지 안 비키잖아요. 안 비키죠. 네, 안 비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만기를 이제 보장을 해주고 그때 입주하겠다.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전세 대출 내지는 전세 세입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매수 매도 동시 진행권에 대한 전세 대출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은행에서는 네. 이제 갭 투자를 방지한다는 명목이죠. 소유권이 바뀌는 날 전세 대출 받는 그 세입자는 대출 안 해주겠다. 아니 이 세입자는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 아니 그럼 전세 어디 가라고? 월세 어디 가고? 그러니까 예. 동시에 매수 매도 되는 거는 뭐 세입자의 대출을 안 해주면 예. 그 사고 파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허그에서 6월 달부터 이제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 그러니까 저희가 전세 대출이 보통 세 가지인데 네. 이제 안심 전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 이렇게 세 군데 전세 대출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금 적자가 어마어마해요. 아시죠? 전세 사기 그거 다 피해자분들 네. 반환 보증해주면서 너무나 많이 지금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손해가 엄청나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 대출에 대해서 원래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 전세 같은 경우는요. 네. 소득을 보지 않았어요. 오, 그렇죠. 네, 소득 없어도 다 가능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소득을 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것도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 전문가 있거든요. 그분이 건의한 거 저거. 옛날에 투자자였다가 지금은 이제 집 안 투자 안 한다고 했던 사람이 건의한 거 저거. 그쪽 자문하시는 분이. 그렇군요. 이제 상환 능력을 고려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전세 대출 받는 분들이 다주택자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이 전세 대출 받는 분들이 거의 소득이 없는 뭐 학생이라든지 그렇죠. 할머니라든지 뭐 할아버지라든지 진짜 연세 높으신 분들 무주택자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원래 이 허그에서는 이제 그 소득 심사를 안 했는데 그렇죠. 하고 있는 은행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농협은행은 하고 있었거든요. 농협이? 네. 제일 안 할 것 같은 농협이? 농협은행이 원래 안심 전세의 소득을 보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아마 이제 부실이 거의 없었겠죠. 네. 그래서 그걸 따라 하는 건지 네. 어찌 됐든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분들이 당연히 소득이 없을 수 있죠. 연세가 그렇죠. 높으신데 뭐 그때까지 근로를 하고 계시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카드라도 카드 소득으로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허그도 어떻게 할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건들을 또 맞추는 장법들이 있다. 이런 예. 일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는 거 하려면 빨리 해라.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서 빨리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것은
매매 시장이 아니고 경매 시장이에요. 아시죠? 그렇죠. 네, 정말 핫합니다. 네, 법정이 막 포화 상태, 발 디딜 틈이 없다. 뭐 50건, 60건 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한 물건에 막.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이 의외로 안 들어가는 물건이 있어요. 뭐냐면 상가. 상가는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상가는 안 사요. 안 사. 채울 방법이 없어. 저걸 뭐 공짜로 갖고 온다. 네. 그러니까 관리비도 못 내. 이런 거예요. 공시되면.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분들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내가 지금 뭐 미용실을 하고 있어, 네일샵을 하고 있어. 뭐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경쟁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상가를 낙찰을 잘 받으면 그렇죠. 잘 활용해서 나중에 뭐 팔고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굉장히 금액이 낮게 낙찰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은 진짜 경매 네. 배우셔야겠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월세 내는 것보다 훨씬 그렇죠. 저렴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상가가 뭐 괜찮아지고 또 의외로 그 지역이 발전이 되면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최근에 뭐 무인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거 경영하려고 또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저 재밌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네. 일단은 자기가 은행 대출이자가 더 싼 거야. 왜냐면 싸게 낙찰 받았으니까. 그쵸. 근데 월세가 한 200인데 대출자 냈더니 한 150이면 되는 겁니다. 일단 그게 더 이익이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거기서 이제 진짜 운영을 하다가 네. 그 상가를 누구한테 팔어. 어차피 자기가 임차인이 있을 거니까 월세 이만큼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임차인으로 앉으면서 어차피 이게 싸게 낙찰 받았기 때문에 그쵸. 훨씬 좋은 거.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임차인이니까 사는 사람도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인, 이게 내 낙찰 받은 금액보다 2배 오르서 팔더라고. 시세차까지 먹고 그런 영리하신 분들도 있더라고. 야, 꼭 뭐 물론 네. 월세를 살짝 낮추긴 하더라고 그러면서. 근데 그래도 그렇죠. 사는 사람도 이득이고 나도 이득이고 그렇죠. 그런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재능이 있으신 분들 같은 네네. 경우에 좀 더 공부를 하신다거나 하시면 지금이 상가를 사기에는 또 굉장히 좋은 그렇죠.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다들 뜯어 말리고 있을 때니까 그때가 또 기회일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도 많이 나올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운영한다고 하시면 또 굉장히 대출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심지어 또 유찰이 많이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거의 뭐 그 보증금만 있어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상가 대출도 DSR 이런 거 봐요? 안 봅니다. 네. 끝났네. 좋죠. 거기서 끝났네. 네. LTV만 상가는, 보면 네, LTV만 좀 그렇죠. 보면 되는 거고 나머지 끝났네요. 이거는 사업자 대출이기 때문에 네. 이제 DSR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집 살 때도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좋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증 비율이 이제 전세대출 같은 게 100%에서 90%로 낮춰지게 되면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 대출 받는 입장에선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뭐 보증 비율이 낮춰지더라도 나의 대출 한도에는 문제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원래는 다 물어줬어. 2억을 손해 보더라도 이 도시보증공사에서 그래 2억 내가 다 물어줄게. 그랬는데 이제 90%밖에 안 물어주잖아요. 그렇죠. 1억 8천만 물어주면 2천이 손해가 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 건데 아주 너무 심사를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전세 대출은 조금 까다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 까다로워졌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